안녕하세요. 배나온 청소입니다. 오늘은 승마 관련 자격증을 좀 알아보는 시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속 어쨌든 승마 관련 자격증 이런 걸 제 영상을 만들어 올리다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놓은 거를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승마 관련 자격증은 총 9종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분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그냥 편의상 크게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크게 국가 자격증,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자격증이 8종이 있고요. 민간 자격증, 뭐 국가에서 만든 법까지는 아니지만 마사회 자체 규정에 있는 민간 자격증 이렇게 한 종에서 총 9종이 있고요. 국가 자격증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그 자격증과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자격증이 다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종의 축산으로 일단은 말을 기르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한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가 있고요. 또 이게 마사회의 위탁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은 말산업 육선법이 되어 있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 운동 이런 개념에서 접근했을 때 그런 자격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하고요. 통상 이게 생체라고도 하고 스포츠 지도사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체육지도사, 생활체육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이런 식으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사회의 그 자체 규정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승마지도사가 있겠습니다. 취득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험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필기 시험이 있고, 그다음 실기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필기 시험은 꽈락 40점, 과목당 40점, 그리고 총 평균 60점이 돼야 이제 합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련사는 마술학, 마학, 말, 보건관리, 말 관련 사실 및 법규 이렇게 필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마장마술, 1차는 마장마술, 2차는 조마삭 드라이빙, 그리고 경주마술 이게 2차가 되겠습니다. 재활승마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마술학, 마학은 같은데 재활승마 이론이 다르고요. 거기 말관련 사실 법규는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1차는 마장마술, 2차는 재활승마 시연이 되겠고요. 장제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는 장제학, 말의 해부, 말 관련 사실 및 법규에서 3과목이고요. 실기는 장제하고 편자, 제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련사하고 재활승마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1차, 2차 나눠서 보는데 장제사는 실기를 한 번만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7개 자격증이 있는데 크게 생활스포츠 지도사를 많이 하니까 그 생활스포츠 지도사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필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필기 합격자 안에서 실기와 구술을 본 다음에 구술까지 통과를 하면은 그 다음에 연수를 거쳐서 자격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필기는 똑같아요. 꽈락 40점, 꽈락 과목당 40점, 그 다음에 전체 평균 60점 이상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같은 경우에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좀 범용, 폭넓은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7과목 중에 5과목을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윤리, 운동 생리학, 운동역학, 한국 체육사. 어떻게 보면은 마학, 마술학, 말 보건관리 이런 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스포츠 관련 쪽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10,000명 이상 볼 거예요. 필기 시험만. 근데 이제 축구가 됐든 탁구가 됐든 골프가 됐든 이런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지도자를 뽑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승마라는 과목으로 저희가 보는 거기 때문에 필기는 스포츠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유소년 이쪽에 좀 특화돼서 자격증을 따야 한다, 필요하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목이 이제 과목마다 좀 다릅니다. 장애인은 특수체육론, 유소년은 유아체육론, 노인은 노인체육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7과목 중에 4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총 요것도 5과목에서 시험 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하면은 실기시험을 보는데요. 실기시험은
그 당해년도 필기시험 합격자하고 그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가 이제 실기하고 구술 시험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실기 구술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치릅니다. 그래서 승마 같은 경우에는 대한승마협회에서 주관해가지고 마장마술과 장애물 비월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실기가 딱 끝나면 바로 구술 가서 문제를 뽑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5문제 정도 문제를 풉니다. 요거는 각각 70점 이상 넘어야 되고요. 요거는 뭐 평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실기도 70점 넘고 구술도 70점이 넘어야 합격이 된다. 이렇게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연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는 뭐냐면 어쨌든 앞서 배운 이런 과목들 있죠. 이런 과목들 중에서 어쨌든 스포츠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주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문적으로 교육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위탁을 합니다. 대학교 위탁을 하고요. 체대가 있는 대학교가 그거 좀 관련 내용 수탁을 받아서 연수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는 일단 수업을 듣고요. 레포트를 내고요. 현장 실습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 과정에 100분의 90%, 90 이상을 참여해야 되고요. 연수 태도, 체육지도, 현장 실습 평가 각각 60점 이상이 나오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과정이나 추가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데 다른 종목의 자격증을 딴다던가 아니면 뭐 생활, 노인, 장애인, 유소년 이런 걸 하나 땄는데 다른 종류까지 딴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과정, 추가과정 이런 걸로도 취득이 가능하신데 이런 거는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 시간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사회에서 보는 게 저희가 매일 제가 안내해드리는 승마지도사가 되어 있고요. 승마지도사는 필기는 마술학 말보건관리가 되어 있고 실기는 마장마술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기는 꽈락이 40, 60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궁금증이 나올 겁니다. 취업에 써먹을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취업에는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법령상 승마장 설치 기준의 안전요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좀 우대가 된다. 그래서 체육지도사, 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 이 정도는 취업에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이다. 승지사가 이제 취업에 써먹을 수 있냐? 승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격증이잖아요. 국가 법령에는 없긴 한데 이게 또 그래도 마사회가 발급하다 보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마사회만큼 공신력이 있는 또 기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승지사도 코치로 일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법정 자격증보다는 좀 약간 대우가 낮은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승마 여기저기 다니면서 코치들 배우면서 느낀 건데 좀 사견입니다만 마사회 쪽인 자격증보다는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좀 더 인정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사회 쪽 자격증은 엄연히 말하면 농어촌 승마시설에서 안전요원으로 인정이 가능을 하고요. 그 일반 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요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그 체육지도사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나 일반 체육시설에서도 안전요원으로 인정을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업계에서는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더 인정해주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예.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스포츠지도사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좀 따기 쉽나요? 이런 질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당장에 직업이 급해서 빨리 따야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승마 자격증 하나라도 취득하고 싶다 이런 좀 약간 사회 동호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딱 뭐가 쉽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필기하고 뭐 마장마술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쳐도 조련사는 조마사가고 경주마술을 어디서 배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고요. 재활승마지도사는 또 이걸 또 실질적으로 그 재활승마 팀을 이끄는 시연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또 어디서 쉽지 않고 또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또 장애물 비율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뭐 물론 이제 요즘은 경기도권의 승마장들이 좋아지면서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특별반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시험 전에 이제 이런 걸 가르쳐주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전공 학생이면은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우겠지만 학생이 아니거나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저처럼 이렇게 동호회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뭐가 쉽다 이런 거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실기에서. 그래서 결국 케바케다. 그러면은 케바케면은 나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 거냐? 이거는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 나온 분류가 아니고요. 제 마음대로 제 경험상 제가 판단할 때 분류입니다. 일단은 조련사나 재활승마지도사, 그러니까 마사회 쪽에서 발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쪽 자격증이죠. 이 자격증은 장점은 절차가 간편합니다. 뭐 필기시험 보고 실기시험만 보면 돼요. 구술과 연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물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저렴합니다. 왜냐면은 말을 과천에서 시험 보면 실기시험 할 때도 말을 다 빌릴 수가 있잖아요. 마사의 말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비용이 저렴하고요. 단점은 필기시험 준비가 쉽지는 않습니다. 맨날 제가 마술학 말 보건관리에서 제 강의 들으시는 분은 이쪽이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마술학 말 보건관리보다는 스포츠 관련 그 학문이 더 접근하기 쉽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에 대해 좀 이렇게 배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을 봐도 스포츠 지도사 관련 자격증 강의는 엄청 많고요. 책도 뭐 이런 수험서 전문 출판사에서 책도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한 권으로 통과하기 이런 거. 그런 걸로 봐서는 필기시험 준비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다. 그리고 마장마술의 좌석보가 좀 관건이 된다. 솔직히 제가 좌석보를 못 하잖아요. 좌석보를 잘 못 하다 보니까 좌석보가 길면은 시험 보기 어려운데 생활체육 지도사보다 이런 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이쪽의 마장마술이 좌석보가 좀 깁니다. 그럼 반대로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장점은 필기시험 준비가 좀 수월합니다. 인터넷 강의도 많이 있고 교재도 있고요. 심지어 생활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문제는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필기시험 문제하고 답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기출문제를 구하는 게. 그런 것처럼 좀 필기시험 준비가 좀 더 수월하다. 그리고 요거 좌석보 구간이 실기시험 볼 때 좌석보 구간이 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좌석보가, 그러니까, 조련사나 재활승마지도사, 승마지도사는 거의 다 좌석보잖아요. 생활스포츠 지도사도 좌석보가 주인데, 좌석보를 하다가 중간에 경석보가 나오고, 좌석보 하다가 국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좌석보 구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석보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할 수가 있다. 근데 단점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일단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절차가 복잡해요. 구술도 있고요. 연수도 있어요. 또 구술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실기 보는 날 같이 보기 때문에 내가 실기 코스도 외워야 되는데 구술도 외우고 있어야 돼서 공부도 되게 좀 그때 압박이 좀 많이 되고요. 그렇게 끝나고 나서도 어쨌든 90시간의 연수를 또 해야 되고 연수도 현장 가서 또 현장 실습도 있고 레포트도 써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길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근데는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차치하더라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옛날엔 80cm였는데 이제 1m로 높아지면서 한 6, 7년 전인가 1m로 높아졌죠. 수직장애물하고 옥사장애물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갈립니다. 장애물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어쨌든 장애물도 어디 가서 좀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동네 승마장에서 알려주는 건 아니다 보니 좀 이런 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어떤 비용이냐? 말을 빌리는 비용하고요. 복장 비용이 좀 들어가요. 말은 왜 좀 비용이 들어가냐? 이게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마장마술도 하는 말과 장애물을 넘는 말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보통 마장마술용 말이 따로 있고 장애물용 말이 따로 있잖아요. 두 가지를 잘하는 말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 말 컨택하는 이게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생활스포츠 지도사 실기 보러 가면은 방송을 해요. 날씨가 더우니까 자켓 같은 거 좀 벗으시고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는데 거기 시험 보시는 분들이 다 자켓까지 다 장갑 뭐 이런 것까지 완전하게 장비를 다 갖추시고 옷 복장을 아주 이렇게 딱 시합복으로 딱 맞추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깨 내부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복장이 인상이랑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좀 부분 점수가
있다,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승마지도사나 조련사 시험 보러 가면은 좀 날이 많이 덥거나 하면은 뭐 면티 하나, 반팔티 하나 이렇게 입고 조끼 입고 해도 되잖아요. 해도 그렇게 해도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약간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차려 입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으셔서요. 본인이 자기가 판단할 때 난 이런 게 좀 괜찮은데 대신 이거는 좀 안 되겠는데 좀 이렇게 하셔서 종목을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실기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자격증 종류는 결국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이제 내가 뭐 가르치고 승마 기술을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조련센터에서 말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이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조련사를 꼭 따셔야 될 테고 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좀 잘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같으면 장애인 체육 지도사나 재활승마 지도사를 꼭 따셔야 되고요. 근데 또 막상 학생이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말을 많이 빌릴 수 있는 그런 자격증 따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마사회적 자격증을 좀 가야 되고 아니면 나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빨리 취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승마장에는 가서 이렇게 취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생활스포츠 지도사랑 재활승마 지도사 이쪽을 많이 노리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여담인데 제가 생체를 안 따시고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따신 분들을 어떻게 알게 되셔가지고 한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보통 생체 먼저 따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장애인 먼저 따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분은 저는 자기가 장애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험 본 거라서 생체 생각도 안 했어요. 이런 분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저는 생체 시험은 장수에서 그러니까 전라북도인가요, 장수가? 하여튼 전라도까지 가는데 그게 너무 멀어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요. 근데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장소는 그러니까 경기도니까 경기도는 가까워서 갈 수 있다. 이래서 이렇게 탔다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승마 관련 자격증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도움이 좀 되셨을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본인들이 결국에는 처하신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격증을 선택해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이게 좀 단계별로 이렇게 따서 올라가는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떤 자격증마다 쉬운 자격증은 없다. 이게 좀 결론이어서 좀 씁쓸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콘텐츠가 혹시 제가 만든 콘텐츠가 혹시라도 좀 틀렸다라고 하면은 다른 의견이나 이런 건 좀 댓글로 잘 달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콘텐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마 3월 중순이면 생활체육지도사 관련 자격증 공고가 날 거예요. 그 공고 나면은 좀 그런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